여러분, 저는 조선 중기 명조 시절 궁궐과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명조가 왕위에 오른 후 불거진 한 궁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조의 병풍 권력이자 28년간 명조의 곁을 지킨 삼배속 여인 연지와 명조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명조 임금, 이 양반에 대해 알아봅시다.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명조는 마을 대장간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고생했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촛불 켜고 글을 읽어 마침내 법과에 급제. 그런데 이게 웬걸, 관직에는 못 올라가고 배고픈 선비 신세가 되어 송사꾼 역할을 시작했지요. 그야말로 조선시대 인권 변호사님의 탄생이었습니다. 관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불쌍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주며 민심을 쏙쏙 얻어 성남고을 사또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유한 성남고을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며 인기를 얻고 조정의 실정을 힐난하는 시원한 발언으로 백성의 환심을 샀지요. 금혜여왕의 실정이 알려졌을 때 한양으로 올라가 금혜여왕을 폐위하고 포박하라 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백성들은 탄산수 같은 시원한 발언에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권력에 맞섰던 그는 큰 인기를 받았으나 어라, 첫 번째 왕위 도전에서 같은 파 문조에게 발혀 결선도 못 가보고 낙마, 그 이후 경기도 관찰사가 된 그는 문조 이후 이번엔 된다며 또다시 도전했지만 국힘파 윤선열에게 6푼 7리의 표 차이로 또 떨어졌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이후 민주파의 수장이 된 그는 열종의 국사에 사사건건 반대했고 29번이나 대신들을 파직하라며 국사를 방해했습니다. 3년의 목리가 계속되던 중 열종은 마침내 이를 참지 못하고 포졸들을 동원해 반대파 대신들을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포졸들이 무서워 숲에 숨어있던 명조는 다행히 다른 대신들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포졸들을 제압한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같은 무리를 규합해 열종을 끌어내리고 손쉽게 조선 제21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명조의 병풍 권력 김연지, 이 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도 출신 김연지는 성균관에서 학문을 마쳤는데 아뿔싸, 관직은 못 얻고 집에서 얼른 시집이나 가라 며 구박받던 신세였지요. 하지만 이 여인 보통 내공이 아니었습니다. 민초를 위한다는 멋진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선 당찬 여전사였거든요. 자리 연대의 성남고을 지부에서 일하며 관청을 들쑤시기 시작했고 마침 성남고을 사또 자리를 노리던 명조와 손을 잡았습니다. 명조가 사또 자리에 오르자 김연지는 성남 상소 스물하나라는 백성 공동체를 꾸리고 관아 옆 사랑채의 자리를 잡고 명조와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명조가 사또 자리를 연임하려 할 때 연지는 명조의 경쟁자가 남의 안악내와 정분이 났다는 허위방을 붙여도왔다가 나중에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명조가 경기도 관찰사가 되자 연지도 따라가 최측근으로 경기도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하급 관리인 배소연과 이방들을 시켜 명조의 자질구레한 일들도 처리했지요. 명조는 매일 갓 뜯은 풀과 갓 짠 우유로 아침 식사를 했고 외국의 창포물로만 머리를 감았으며 집으로 생선 주먹밥 10인분을 배달시키기도 했습니다. 비용은 경기도 곳간에서 충당했지요. 열종과의 왕위 쟁탈전을 위해 명조가 관찰사 자리를 내려놓을 때는 악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모든 장부를 불태우고 책상까지 바꿔치기 했습니다. 명조의 악행은 더 있었습니다. 성남고을 사또 시절 대장리의 측근들의 논에만 물을 대기 좋게 저수지를 만들어 일반 백성들의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백현리 고을을 만들 때에는
가파른 산비탈을 깎아 만들어 주민들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경기 상소 21에 있던 김현지는 새로 조성된 백현리 고을을 보고 산비탈이 무너져도 백성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며 엉뚱한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관찰사 시절 명조는 북에서 세력을 키운 청태종을 아련하고자 포복상 홀방울 주인을 꿰어 노잣돈을 대신 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명조는 왕위에 오른 후 김현지를 총무부 소용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살림살이뿐 아니라 각종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연지 소용의 눈밖에 나면 바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실제 연지 소용은 여성부를 기웃거리던 강성우 씨에 그만 찌그러지시지요 라는 전가를 보내 멀리 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명조는 과거 자신의 악행에 대한 후환을 없애고자 의금부 수장의 주리를 틀고 사원부를 폐지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조정에서 연지 소용을 신문하겠다고 나서자 명조는 기가 막힌 꾀를 냈습니다. 연지는 이제 총무 소용이 아니라 제1부속 실장 상궁이다. 순식간에 직책을 바꿔버렸습니다. 상궁이 되면 조정 대신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처사에 백성들의 의구심은 더 커졌지만 힘이 없는 대신들과 백성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궁궐 내시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연지 상궁이 입을 여는 날에는 모두가 귀양살이를 피할 수 없어 울화가 치밀면 면상에 쌍욕을 박아버린다는군. 조시적 별명이 껌 좀 씹던 언니였대. 한때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른 명조는 지지층, 견녀만 바라보는 외골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기억은 어떤 기록보다도 오래 남는 법입니다. 명조가 왕위에서 내려온 후 사원부는 연지 상궁을 불러 과거를 추궁했습니다. 모든 악행은 명조의 지령을 받은 연지 상궁이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연지 상궁 명의의 대장리 한옥도 명조가 사준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둘은 외딴 섬 여의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의혹이 의혹을 낳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날 위정자들은 과거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